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업비트의 만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코인들은 멀쩡히 상용화되고 있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의 직간접적인 관련성 때문에 원화마켓에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상황과 해당 코인 팀들의 입장,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응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나 배려는커녕 오히려 농락을 한 것이라는 평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업비트는 금요일 오후 늦게 군사작전하듯 무려 25개 코인을 한 번에 유의 종목으로 발표했고 5개 종목을 원화마켓에서 상장 폐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종목은 페이코인 같습니다. 특히 페이코인은 국내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다날이 만들었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마로코인은 두나무가 직접 투자를 했던 코인이었던 만큼 두나무와의 관련성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업비트 측은 상패와 유의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해당 코인 프로젝트 팀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 기만에 프로젝트까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을 흔든 것 아니냐, 거래소의 횡포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코인 프로젝트 팀들도 대부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 팀은 업비트 원화화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BTC 마켓 거래, 또 코인원, 후오비 코리아 등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비트 측으로부터 추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해당 코인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인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 팀들조차 이 상황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로코인 팀은 현재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월 중에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훈련 데이터 레이블링 서비스 정식 베타 런칭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특근법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솔브케어의 경우에는 현재 업비트가 요구한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이번 상황이 업비트 측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유의 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업비트의 무더기 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발표가 충격적인 것은 30개 종목에 대한 조치가 한 번에 공지됐다는 점,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서 군사작전 하듯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업비트를 향한 비판 수위 역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일 오후 6시 금융당국의 신고서 수리 컨설팅 신청 데드라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맞춰서 기습적으로 상패 유의 종목 공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더 기막히게 만드는 건 상패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전에 상당한 시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상패 유의로 결정될 종목을 펌핑시켜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상패나 유의 종목에 대한 거래소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때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알려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거래소가 얼마나 횡포성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투자자 보호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BTC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한 만큼 내가 가진 코인을 BTC 마켓에서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마이너스 60에서 70% 수준의 큰 손절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BTC에서 매도해 비트코인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시세가 추후 1억 원을 돌파하게 되면 손실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스테이킹입니다. 마로의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추후 다른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확보하고 이후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면 다시 거래소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패빔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마로의 경우에는 두나무도 투자한 종목인 만큼 마로를 비롯한 일부 코인들에게는 상패빔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BTC 마켓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 가운데 일부는 300% 넘는 시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던 만큼
워낙마켓에서도 일부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무더기로 상패 유의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상패빔 자체가 워낙마켓에서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또 분노하게 되는 부분은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난데없이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비판과 의문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노마드였습니다.